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지금 뭐 하나 아직까지 뭐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분쟁이며 미 국채 금리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데까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겨내도 모자를 이 판국의 주가 조작이라니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 화가 나는 시장. 저만큼이나 오늘 답답한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뭐 호재성 이슈도 없지는 않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흐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뭐 사실 지난 주말간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대비해서 아침 우리나라 살짝 안 좋았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10시까지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네. 하지만 고비가 남았다. 11시 고비와 1시 반 고비 기다려보자 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턴할 생각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대 매매 호가들 주말간에 이슈가 있었던 뭐 기존의 그 이슈 말고도 뭐 계속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담보 부족 계좌들 그리고 반대 매매 호가들이 계속 있었고 뭐 이거를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없죠. 가만히 밑에다 받쳐놓기만 해도 밑에 하방으로 그냥 쫙 깔아놓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와서 이제 팔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오늘 전형적으로 거래대금이 11조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결국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15조 그래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 11조까지 줄었다는 거는 진짜 많이 줄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거래대금 이 정도까지 줄었으면 반대로 이제 뭐 조금 더 여파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바닥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야지 올라가긴 하겠지만 한번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래도 4.9 초반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또 5% 가까이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네. 우리 시장에 대외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매크로 환경이 과거에는 조금은 좀 등한시되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크로 환경이 다시금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뭐 이 종목으로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마이너스 9%가 빠졌습니다. 네.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가 빠지는 그러한 정말 힘든 장이 이제 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분위기 전환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사실은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를 뭐 장중에 돌파를 했고요. 네. 예, 다시 또 5%대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빌 에크먼이 곧 5%대의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과거에 또 제이미 다이먼은 7%대 금리는 어떤 나라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다시금 이제 화두에 좀 오를 정도로 최근에 많은 시장의 어떤 공포가 좀 드리우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떠한 훈기가 조금 다시 온기가 좀 불어넣을지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현상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일단 저는요 오늘 지수 폭을 보고서 파생 시장에서는 지난주랑 금요일이랑 똑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 시작할 때 사게 되면 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전에는 그 한 10시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똑같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도가 바뀐 거 아시죠? 선물이 8시 45분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45분부터 9시까지 미리 매수를 한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본장을 볼 때는 2,000원 매수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좀 올리다가 좀 파는 거죠. 근데 막상 외국인들이 지수를 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 나름대로 로직사에서 매수와 매도를 파생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또 봤는데 팔고 있었는데 네. 막상 6시 시장을 열어보니까 600억 매수였거든요. 또 무슨 얘기냐면 현물도 1,000억 언더내를 계속 사타 팔아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 종목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이었죠. 오늘도 지금도 5시 35분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200억 매수, 400억 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시장에 오늘 제가 고객들이랑 혹은 우리 투자자랑 그리고 우리 진행진
분들이랑 얘기한 게 뭡니까? 언제 바닥이 됩니까? 좀 바닥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 파생 시장에만 좌지우지된 이 현실이 조금 슬픈 거죠. 조금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많이 슬픕니다. 뭐 거래량이라든지 양시장 합쳐서 지금 11조, 12조 나왔다 하셨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요. 대부분의 투자는 그냥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확인하고 살라 하니까는요. 그래서 어떤 트리거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는 약간의 파생 시장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힘이 약한 증시가 계속됐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치셔가지고 이제는 좀 미국 증시를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럴 타이밍이 온 겁니다. 일단 저는요 투자자 성향마다 다른데요. 네. 짧고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좀 신경 쓰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좀 그런 데는 미국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반론적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황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시점에서. 지금 환율이 너무 높죠. 네. 사실 결국은 환율이 장기적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뭐 이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다시 1,300원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사실 10% 정도는 더 큰 상승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주식을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 고객 기준으로 오히려 지금 손실 보더라도 나오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오히려 미국 환차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그 주가 차익보다 주가 차 손도 낮지만 한 분도 있지만 일단은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여차하면 매도하고 나오고 다시 잡겠다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로 미국 주식을 가게 되면 환율도 고민을 꽤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도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 뭐 추후 계속 우리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도면 충분히 이제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들에 와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을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언제쯤 반등 모멘텀이 올 것이냐? 뭐 예상들을 조금씩은 해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뭐가 보이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 팀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뭐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 발표겠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지금 매크로에 집중돼 있는 시장이 네. 이제 좀 기업 단으로 좀 들어가는 그러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뭐 지정학적 악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뭐 참전 때문에 뭐 유가가 요동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뭐 함부로 또 액션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여건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잡음이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면 네. 기업 단으로 좀 관심이 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분명 이번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중요할 텐데 이번 가이던스에서 AI에 대한 어떠한 이 청사진을 각 기업이 내놓고 있는지가 또 앞으로 향후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실적 발표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뭐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해주셨는데 박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충분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솔직히 이제 국내 주식 입장에서 이번 주에 지금 굵직한 종목이 나와 있는 게 26일 하이닉스가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 전후로 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예상을 하는 기조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그때 이후에 그런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하지 막상 그날 당일에 외국인 기조를 바꾼다?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아마도 아까 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죄송한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바닥권을 잡고 올라올 때 그 분위기 삼아 국내 종목들도 올라왔던 게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 시즌을 중요하다 보여지는데 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전혀 안 살아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만 들고 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매가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내 거 반대 매매라든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혹은 내가 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그리고 바닥은 어디예요? 바닥은 살 거예요? 확인하고요. 항상 이게 지금 반복이 되었는데 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2달째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친 거죠, 사람이. 맞아요. 지쳤어요. 지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맞으면은 그때는 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기억에 한 4번 맞았습니다. 2달 동안. 네. 그러니까는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빨리 분위기 반전을 이룰 만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거는요. 빅테크 실적도 아니고 분위기는 뭐냐면요. 장 중에 코스닥 기준으로 1200개 종목 이상 오르면 됩니다.
크게 한번 쫙 올라오는 게 보여야지 아 드디어 내가 미운 오리 생각했던 내 정말로 60, 70% 빠진 종목들도 희망이 있어. 네. 이게 다시 저희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 반전하는 시장 모습이 한 번만 더 연출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찾아온다면 굉장히 행복한 일일 그렇죠. 텐데 네. 혹시 지금의 이 겨울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의 이런 보통은 이제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들을 많이 그죠? 하시잖아요. 네. 최근 한 5년 동안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정도에는 대부분 급락이 한 번씩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급락하고 나면 제가 수기로 다 찾아봤는데 10%에서 한 20%까지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지금 가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 네. 그때 가장 세게 빠졌었고 그때 당시에 코스닥이 25%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25% 빠지면 대부분 종목들은 거의 반토막 났을 겁니다. 네, 저도 그때가 지금보다 사실 더 심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CFD라던가 신용 미수거래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더 완화되었던 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막 50억짜리 100억짜리 계좌가 뭐 깡통 났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 체감적으로는 그 심리는 맞습니다. 빠졌던 그 심리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리거가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면 이제 V자 반등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근데 당시에 항상 보면 반등 나오고 나서 대부분 그 소화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는 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밸류에이션 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밸류에이션 상으로 분명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조건들은 환경 맞춰줬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 환경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감을 뭔가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뭔가 대외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장 다음 주가 될지 또는 몇 주간이 지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경험본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 우리 지금 반대 매매에 사실 오늘도 고통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이제 이 구간을 잘 버텨야 되는 거죠. 예, 이 구간만 잘 버티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좀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렇죠. 네. 반등이 왔을 때 뭘 우리는 잡아야 되느냐, 뭘 지금부터 준비해 봐야 됩니까? 마음으로? 일단은 지금 잘 버티는 종목들은 분명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네. 지금 오히려 버티는 애들은 빠질 겁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반등 나온 종목이 좀 빨리 올라오면서 그동안 잘 버텼던 종목들은 좀 빠지고 그 이제 밸런스가 맞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잘 버텼던 종목들이 더 잘 활용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뭐 셀 업체라던가 네. 뭐 소재 업체로도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포스코도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역배열인 상황. 하이닉스 빼고는 다 역배열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일정 부분 저는 반등이 나오면 이쪽이 더 분명히 세게 나올 거예요.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센 종목들이 다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쪽이 지금 사실 내년도 EPS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좋은 측면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반도체 네.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결로 한번 지금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얘기가 귀에 확 솔깃한데 박현상 팀장님은 반등할 때 뭘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때 상황 보고 잡습니다. 그때 예, 왜냐하면은 지금 장일수록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오늘도 방산주 올릴 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지난주엔 또 같은 이슈에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일단 미리 종목을 찍어놓고 업종을 찍어놓고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스터디가 돼 있는데 근데 올해처럼 좀 약간은 매크로가 지배당하고 그리고 좀 이슈가 좀 많은 입장에서는 조금 저는 현금 보고 좀 확인해보자라는 주의고요. 네. 확인이 되면은 누가 묻지 않더라도 주도주는요 안 묻더라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시장에서 거기가 다 빨갛거든요. 그냥 그거를 뒤따라가도 돼요? 뒤따라가도 이미 지금 가격대보다 얼마 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 팀장의 논리가 맞아요. 주도주는요 한번 미리 셌다가요 한번 눌려요. 눌릴 때 한번 털고 갑니다. 사람들은 잘 버텨서 사람들은. 그럼 그때 다시 갈 때는 이게 진짜다. 그게 뭐 아마 베이스가 실적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기존에 이건 실적 아니었어라고 했다가 네. 이게 좀 허탈한 거죠.
그런데 진짜로 실적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1분기 실적 확인할 때 그때도 세게 가거든요. 그게 아마 3, 4월 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버티고 그 시기를 그 중간에 공부를 하면서 현금을 같이 만드는 게 아마도 시장에 좀 논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경주마를 잘 보시기 네. 바라고요. 네, 박 팀장님. 예, 뭐 지금 남아 있는 이벤트들 보게 되면 사실 가장 큰 건 내년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FMC가 또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테마성의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과거 우리 경주마를 지속적으로 또 시청하신 분들은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사이클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재고 소진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고 벌써 지금은 이제 재고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또는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어떤 압박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이클의 어떤 섹터로 다시금 우리가 좀 온기가 좀 돌지 않을까 저도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반도체 쪽은 아마 한쪽에 꼭 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네, 오늘 키움증권 주가 2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영풍재지의 주가 조작건인데 키움증권이 이것 때문에 못 받은 돈이 지금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 돈을 빌려서 영풍재지를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영풍재지가 거래가 정지가 되니까 돈을 못 갚게 된 상황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최근에 오늘 회자가 많이 된 게 주말 사이였죠. 미수 거래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미수랑 신용이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길래 네. 그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예, 일단 네. 미수는요 이틀입니다. 이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오늘 매수를 하면 판 매도한다 칠게요. 오늘 매도하면은 이틀 후에 출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제가 떨어진다 얘기를 하거든요. 매수도 똑같습니다. 매수라면 이틀 후에 주식이 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틀만의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 그걸 미수제도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거금이 50%가 있다. 그러면은 2배까지 주식이 들어가게 되죠. 사지게 돼. 1억 있으면 2억까지. 이런 식으로. 그 레버리지 충분히 이렇게 종목별 증거금에 따라 이틀 만기짜리의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는 게 미수제도고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는데 증거금률이 50%면 미수거래면은 1억을 더 그렇죠. 2배까지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단 네. 이틀 안에 팔아야죠. 팔던 혹은 나머지 빌린 1억을 입금을 해야죠. 네. 그래서 초단기 레버리지 거래라 얘기를 하고 네. 신용융자는요. 그것도 역시 융자 증거금리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만기가 깁니다. 만기가 뭐 상대 뭐 몇 년은 아니고요. 저 증권사가 정한 종목마다 회사마다 다르게 일반적으로 2달에서 3달 정도 뭐 짧은 거 1달짜리도 있는데 만기를 좀 길게 하는 거래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금리죠. 신용융자에 대한 금리는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만 하면 한 12분의 1이 되겠고 만약에 보름이면은 뭐 24분의 1이 되겠죠. 그런 좀 징수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4월달에 일어났던 것 같은 경우는 CFD 네.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그러고 6월달에 된 것 같은 경우는 신용 그리고 지금은 미수입니다. 다 그래서 다른 거래라는 다 거예요? 거래가 다르죠. 그래서 요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미수금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반대매가 많이 늘어났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많이 회자된 거 기억해 보시면 뭐 저 기사상에서 이틀 만에 그 반대매매가 8천억이 넘게 나왔다. 네. 역사상 최고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다른 분들 얘기 같이 들어보시면서 같이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네. 미수거래, 그러니까 지금 이 영풍재지 주가 조작 관련된 그 키움증권의 이슈는 이제 미수거래라는 건데 네. 다른 증권사들은 뭔가 좀 불안해서 미리미리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이렇게 높여놨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또는 뭐 미수를 거래 자체를 못하게 네. 무조건 현금 있어야지만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해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들이 아마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사실 다 우량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도 못 사게끔 네. 해놓은 증권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왜 못 사게 해놨냐라고 또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지금 같은 상황을 닥치면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다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빠지면 또 반대 매매를 불러일으키고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마 막아놓더라도 여전히 시장에 이제 좀 유탄들이 계속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이 막히니까
또는 갑자기 막는다고 하니까 또는 앞으로도 언제부터는 이 종목이 신용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통보가 가는 종목들이 족족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에로티베쿰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뭐 장중에 막 20%씩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유가 없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근데 장중에 주가가 폭락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요거는 누가 한 어떤 계좌에서 좀 세게 매도가 나왔구나 이제 네.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반대 매매의 공포는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신호들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이미 미술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역대 최고로 가고 있고 또는 역대 최고가 아니라 역대 최고도 맞지만 사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네. 2거래일 동안 일어난 그 반대 매매 네. 규모가 지금 1조 3천입니다. 네. 네. 지난해 4분기 한 해 동안 네, 한 것보다 맞습니다. 한 네. 석 달보다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풍제지 사건 네. 때문에 뭐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와 파생된 연관된 금액이 사실 엄청나게 많기는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감소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닥 언저리는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점 3개가 붙어 있기는 하죠. 근데 네. 언제 반등할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수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그 미수 거래라는 네.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신청을 해서 따로 해야 그렇죠. 되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매수 가능 수량이 있고 네. 미수 가능 거래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뭐 1,000만 원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주문이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미수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만 네. 원밖에 없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수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럴 수 있겠는데. 네, 왜 주식 이만큼이나 사셨지? 또는 왜 뭐 그런 질문 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미수 거래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면 증권사 전화하셔서 미수 거래 막아달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수 거래를 되는 걸 알고도 사실 미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서 물타기 해가지고 네. 리바운딩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잘 사서 시장이 좋고 시장이 우상향일 때는 미수거래도 짜릿짜릿합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서 특히 오늘 주식들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덜 빠지고요. 네. 정배열되고 있는 종목도 덜 빠지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오후로 갈수록 더 밀리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만큼 물려있는 사람들이 미수를 쓰고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면 그게 하락폭을 더 가속시키거든요. 그러면 내 잔고가 2배 이상으로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거래는 나중에 사람만 있으면 네.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만 있으면 또 기회가 오거든요. 사람만 있으면 서바이벌만 되면. 근데 지금 자칫해서 미수 거래나 좀 레버리지를 잘못 쓰시게 되면 다음에 시장 좋을 때 살아나지 못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느낌이 뭐냐면 2018년 10월 달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이 25% 빠졌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도 미중 무역 분쟁이 엄청 심해서 내년도는 정말 주식으로 벌어먹기 힘들겠다라는 게 딱 10월 30일이 끝나자마자 1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19년부터는 또 시장이 정상화됐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수익보다는 살아남는 거를 일단 1번으로 하시고 물려있다라고 하면 너무 무리해서 나중에 좀 반등해도 반등하고 나서 사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하게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풍재지 투자하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네.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키움증권이 오늘부터 급하게 15개 종목에 대한 미수 거래를 이렇게 막았단 말이죠. 틀어 막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에코프로도 포함이 되고 뭐 다 포함되는데. 예. 지금 뭐 많은 분들 정말 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시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위치이시기도 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의 어떤 힘으로 또 올라간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 증거금 이제 100%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네. 유동성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 물론 이게 뭐 지속적으로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좀 소화를 하는 그 기간 자체가 좀 많이 좀 생각보다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고 물론 이제 시장에 많은 이제 유동성이 있어야 정말 온기가 붙을 때 앞서서 뭐 박 팀장님 좀 말씀해 주셨던
뭐 정말 코스닥 기업의 1,200위가 올라가야 시장 온기가 붙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제약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이제 규범을 통해서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늘어지는 그러한 어떤 시장의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네. 좀 시장의 우려겠죠. 예. 지금 15개 종목 지정된 게 보면은 에코프로, 포스코, 이스페타시스, 우리로 이렇게 우리가 좀 평소에 많이 듣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정했다는 거는 우리도 이런 종목 투자할 때 좀 조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증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댈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선두에 둔 거는 변동성일 겁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비트했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실적이든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올랐다는 건데 다른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영풍지주 똑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수로 촉발된 영풍재지발 부분은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저 10월 18일 날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10월 18일 날 미수로 찍힌 반대매 나간 금액이 2천억 정도 넘는다고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은 20일 날 찍힌 게 5,600억 정도 되거든요. 중간에도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합친 게 한 1.3조 정도 돼요. 그런데 미수 거래 아까 처음에 일부러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틀짜리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이틀 후에 예를 들어 화요일 날 세게 크게 미수를 했다 칠게요. 매매를 했다 칠게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까지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그게 미수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래가 된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틀 동안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5천원 나왔다는 거는 그 계좌 안에 있었던 다른 뭔가의 증거금이래. 이런 걸 채워가지고 일단 매고 낸 건데 그 다음에 이 지금 증거금 100% 지금 종목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면은 이거예요. 지금 그 종목이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짜 셌던 종목이잖아요. 좋은 종목이면은 네. 만기 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는데 만기 때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익이 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팔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익이 났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1억을 샀다고 칠게요. 1억 3천 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30%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1억 3천을 가지고 그만큼 더 샀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1억을 샀는데 6천이 됐어요. 그 6천만 원 가지고 그만큼 못 산다. 원래 수량을. 그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위 비자발적인 손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 분들 이렇게 선배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발 부탁인데 주식 투자한테 주식 투자할 때 만기를 네 스스로 정하지 말라. 이건 신용거래는 만기를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증권사가 거의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물론 담보 비율이 맞으면은요. 그런데 연장을 하려고 조금은 내가 주도주로 좀 사놨는데 신용으로 사놨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표현 좀 그렇죠. 증권 리스크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팔리게 되는 이 상황. 그렇게 팔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도 팔게 됩니다. 투자자분들의 특성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되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려가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지나간 거 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네. 시장만큼 빠진 거죠. 그러면 첫째 날 치고는 그러더라도 잘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그만큼 빠른 거죠, 반응이. 그래서 일단 정말 왜냐면 정말 이걸 많이 들고 있는 신용 투자자라면 그날 처음에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적당히 진행하지 않나. 약간 희망 사항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 주가 조작 세력인데요. 영풍재지 주식을 놓고 지금 세력들이 올 들어서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 조작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금감원이 한 8월 정도엔 좀 눈치를 챘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명 정도가 지금 구속이 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 부당이득으로 번 돈만 1,000억 원에 달한다. 이게 진짜 주가 조작 공화국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면. 그렇죠. 뭐 올해 정말 유독 주가 조작 사건이 정말 많고, 네. 그리고 뭐 아직 뭐 재판 중인 경우도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이게 사실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저버리는 그런 네. 일들이 좀 일어나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왠지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요. 모르겠습니다. 뭐 국내 주식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주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투명한 이러한 규제나 규범은 분명 이제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러한 뭐 어찌 보면 경제사범이죠. 경제사범은 좀 과하게 나라에서 좀
엄벌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거는 좀 예. 미국 좀 따라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사실 뭐 몇천 년씩 때리잖아요. 몇백 년씩 네. 때리고. 근데 한국 주식은 아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주식 자체가 선진 금융지수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은요. 다 부분들이긴 한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지금 뭐 방송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들이기는 한데요. 아마 앞으로도 있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결국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계좌 관리고 예.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영풍저지다. 근데 영풍저지가 사실 그 가격대에서 한 두세 달 계속 옆으로 횡보를 했었거든. 저도 계속 이거 도대체 뭘까? 사실 우리 올해 여름에 있었던 그 이제 주가 조작 8종목인가요? 그 종목도 사실 그렇게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네. 뭔가 뭔가 이제 조금 뭐 자산 가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포장됐던 주식들이 결국은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됐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엄청 심하면 분명히 반대급부로 인한 그 후폭풍을 꽤 오랫동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수익이 예를 들어서 5배, 10배가 나서 즐기긴 하지만 뭐 올라가서 즐기겠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리스크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나올 건데 만약에 고점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올 한 해 상승 리스크 관리도 그렇고 네. 올라가는 걸 못 따라잡았던 것도 그런 리스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올 한 해 사실 기존에 제가 한 15년, 17년 동안 봤던 거와는 진짜 올해는 이걸 뉴노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올해만 코로나 이후에 풀렸던 자금들이 정상화되면서 나오는 그것 또한 반작용인지는 조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겠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잊지 못할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건 뭐 제 사담일 수도 있겠는데 제 주변에서 올해만큼 이렇게 개인 회생하시는 분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좀 활발한 네. 예, 어떤 뭐 경제적으로 좀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30대 후반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을 회생하는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좀 주의해서 예.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박혜련님, 골드여신님, 사인팬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주가 조작 엄벌해야 된다. 예.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강하게 말씀을 주고 네, 계십니다. 최근에 영풍재지 좀 차트를 보시면은 네. 조금 특이점이 있는 게 한 두어 달 전부터 거래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 전에 꾸준히 올 땐 거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래가 터졌다 하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가가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종가가 똑같아요, 거의.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4월 달에 그 라더견 사태가 났을 때 뭐 저기 기사라든지 그거 봤는데 그 투자자 근데 투자자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했는데 인터뷰를 읽은 건데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수익이 나니까 이상한 걸 잊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충분히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투자를 하셔서 손실이 나면 난리가 나죠. 그렇지만 수익이 나니까 조금 조용해지는 오히려 네.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거를 솔직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냥 차트만 봐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면은 그 투자자 분께서 내가 이런 걸 혹시라도 갖고 있으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주위에 좀 고수는 좀 그렇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 혹은 지인들한테 이럴 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 났다고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조금 이상하면은 확인하려는 습관. 네. 오래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확인 안 하고 많이 믿으세요. 정말로 이게 주식시장이 눈뜨고 코 베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다면서요.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봤다면서요, 영풍재. 이상하더라도 뭔가 뭐 거래상으로는 저희 눈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그런데 이게 투자자분들도 이런 걸 꼭 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방송 중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미국채 10년물 5% 돌파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뭐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좀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네. 또? 아마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다면 아주 강력했을 호재가 될 법한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사우디 국빈 방문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이 경제 협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역시 이제 현대차였죠. 첫 전기차 합작 공장을 사우디에 짓기로 했다. 네. 2026년부터 연 5만 대씩 생산을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네. 아마 개별주들은 좀 튀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약발이 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요? 그러니까 사우디 이슈가 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사실 아니거든요.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뭔가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계속 뭐 중동 발이든 어디 발이든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뭔가 그런 이벤트들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도 사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혜 종목들이 있다고 했지만 예. 잠깐 정말로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뭐 잠깐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뭔가 엄청난 시세를 냈다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 사우디 관련 이슈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말 그대로 MOU잖아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옥석 가리기는 사실 조금 더 저는 진행 예.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네. 나오는 숫자들만 네. 들으면은 진짜 거의 나라 하나 엄청난데. 먹여 살릴 네. 정도의 돈들을 막 벌어올 것만 같은데 실제로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요. 네. 방산 쪽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방산 오늘 강세 보이던데요, 박현선 팀. 방산이요. 네. 사실은 오늘 좋았죠. 오늘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 3사들이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종목별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조금 미리 차트가 꺾여 있는 종목이 있고요. 혹은 기술적으로 되게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가 일단 일정이고 일단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좀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둘이 좀 있다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방산 전시회를 했잖아요. 네. 전시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수주 계약들이 조금씩 기대감이 있어집니다. 참고로 ADX라 그러는데 방산 전시회를 하게 되면 짝수에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 11월, 12월 그러니까 남은 2달 동안의 기간 동안의 역사적인 방산주 평균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홀수에 그 다음에 수주가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방산 전시회 혹은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자료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입장에서 지금 10월 23일 현재 입장에서 시장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 했을 때는 3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별로 투자하기 앞서서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LIG 넥슨이 이번에 드론전을 대비한다는데 이런 뉴스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드론의 뉴스의 참신함 혹은 한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슨 자주포의 뭔가 우직함 이것을 투자의 잣대로 잡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요. 안 되고 예. 실적 발표 일정 그리고 기존의 컨센이 얼마인가 그걸 확인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봤었던 우리의 그 뭔가의 그 뉴스 플로우의 뭔가 참신함은요. 내년 투자에 그 아이디어를 입히는 게 지금 저는 좀 좋고요. 그리고 오늘 좀 봤는데 오늘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우디 투자 포럼 성과 현황이라 그래서 대형주 단은 좀 빼겠습니다. 예. 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 많이 오른 종목 한두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한 제가 기준으로 판단은 뭐냐면 그동안 네옴시티라는 사우디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이 오늘 거의 20몇 프로, 30%까지 올랐죠. 예. 그리고 기존에 많이 회자가 됐었던 종목들은 밑골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투자자들이 예상해서 들어갔던 종목들은 오늘 뉴스를 통해 새로운 뉴스를 했다는 얘기고요. 예상치 않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작은 종목들 기준입니다. 이런 MOU라든지 인프라 플랜트, 에너지전력 7개, 인프라 8개, 그 첨단조제 19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미리 들어갔다가 그 아는 것도 아니죠. 기대감에 들어갔었던 거죠, 미리. 그리고 오늘 뉴스를 통틀어 해서 빠졌다. 일단은 이런 뉴스들 자체가 내년 투자에 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황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MOU일 수도 MOU 형태가 가장 좀 많고요. 물론 실적으로 연결돼야죠. 무조건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 시기가 조금은 그것을 실적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는요. 일종의 좀
단기적인 매매에 국한해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사는 실적 나오는 걸 더 차라리 중요하게 보라는 네.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예, 저는 거의 100% 공감을 하는데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테마. 지금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 방산 주식들이 정말로 하늘을 뚫고 올라갔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네.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팔란티어 이러한 기업들 과거에 이제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이러한 주식들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총이 낮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에 대한 중요성은 알겠고 국방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심은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더 포인트가 될 것이고 단발성 어떤 테마의 어떤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이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방산주를 보실 때는 박현상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실적을 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팀장님, 지금 미 국채 10년물 5%를 돌파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미 장도 열릴 거 아니에요? 예. 미 장에도 이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예, 5%는 상징적인 숫자고 이게 지금 2007년 7월 달 이후로 16년 만에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정말 좀 보지 못했던 그런 또 시장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드는데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프리마켓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면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오늘 금감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국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주가는 어느덧 4만 원대가 깨졌고요. 불법성이 있었냐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카카오뱅크 매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들리는 것 같고요. 글쎄요, 카카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제 관심 밖에 벌어져서 네.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직 200만 명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렇죠. 분명히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하락 추세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전형적인 제 투자 성향이고 회사와 상관없는 제 생각인데 하락하는 종목에는 저는 섣불리 물타기나 추가 매수는 잘 안 합니다. 또는 제가 하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정말 많은 거래량들이 나와야 이제 뭔가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렸구나 그런 신호들을 보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종목들은 지금 이 정도면 사실 과대 낙폭이라고 저는 판단도 돼요.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마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사서 오늘 사가지고 조금 반등 주면 판다라고 단기 관점으로 들어가는 투자자라면 이 종목 말고 사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 거고요. 네. 또는 기존에 물렸던 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반등을 했을 때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쉽지가 또 않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대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기업 자체도 그렇고 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악재이긴 한데요. 팔아야 되나요? 그럼 빨리 팔고 나와요?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과대낙폭 만약에 시장이 급반등이 한다면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섣불리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이제 종목 교체를 조심스럽게 저는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카카오를 좀 보게 되면서 이런 말이 늘 붙잖아요. 문어발식 확장. 네. 예,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단어가 늘 꼬리표처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이다라고 한다면 애플이 애플 TV를 따로 떼서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폰을 따로 떼서 상장을 시키고 맥북을 따로 떼서 상장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애플이라는 그 회사의 여러 실적이 다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럼 이게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여러 이제 지주사들 많은 계열사들을 상장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만의 그 실적에 묻어날 수 있는 어떤 성장세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렇게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냉철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카카오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좀 몰매를 많이 맞는 것 같다는 건 제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카카오가 갖고 있는 어떤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M&A 방식으로 기업을 계속 규모를 키워오다 보니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 컨트롤 타워가 중간에 있기보다는 뭐 특정 계열사가 그렇죠. 자체적으로 뭐 M&A 결정을 내리고 이럴 수가 있는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에 카카오가 이제 경영 체계를 완전히 손보겠다. 컨트롤 타워를 이제 바로 세우겠다. 쇄신에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곤 있거든요. 네. 영 가망이 없습니까? 믿어줄까요, 시장에서?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주식을 살려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기관 투자 외국인이 그 주식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황 팀장님 말씀대로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안 보니까는 손절매가 조금씩 나올 때, 확 나올 때 그런 주가가 줄줄줄 빠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CEO 리스크죠.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주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가장 가려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장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성이 아직은 거의 국내잖아요. 물론 카카오 엔터런이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주요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 한정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카카오뱅크라 카카오 상장할 때부터 카카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성장성의 한계였습니다. 네이버는 해외 진출에 있잖아요. 똑같이. 근데 물론 저기 그 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크게 보려면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야 돼. 지금은 국내를 한점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CEO 리스크 보이고 더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금리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관련 주식들을 외국인들은 잘 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여러 시기가 좀 지나면 어떨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유럽 지수도 다 빠지고 있다고 하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 위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뭐 앞으로 이번 주 어떻게 좀 대응해라 조언을 해주시죠. 뭐 지금 뭐 사실 대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만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안 좋았었던 경험들도 많이 있고 네. 2010년인가요? 그때만 해도 저금리가 영원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고금리가 영원할 거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또 금리는 또 빠지고 주식시장은 정상화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만약에 전쟁이 확전이 돼서 지구가 멸망한다, 3차 대전.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랬으면 벌써 뭐 주식 다 팔고 뭐 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구간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앞으로 수도 없이 만나는 그런 과정이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굳이 마켓 타임을 맞춰서 팔았다가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라고 해서 성공하신 분들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뭇 위로가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예, 저는 뭐 타이밍을 잡기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뭐 저의 그런 능력도 없기도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당장 화요일 날부터 미국 시간 화요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해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돌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말에 보면은 사실 11월, 12월 지난 뭐 70년간의 어떤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늘 좋았었거든요. 또 예,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또 11월, 12월 그 통계 자료에 맞게끔 또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것도 이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박희성 팀장님 30초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17년 했거든요. 살아 있으면 다 복구됐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살아 있으시면 되고요. 주식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티레비 꺼시고 같이 이제 운동하시고 맛있는 거 식사하십시오. 드시고 네, 식사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정신 건강을 지켜라라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경주만 보고 네. 꺼버리면 됩니까? 경주마까지만 딱 아니 한경만 켜놓고 예. 환경만. 예.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우리는 소재를 뭐 국산화하거나 혹은 다른 공급차를 찾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결코 싸지 않다는 점이겠죠. 전쟁만 끝난다고 물가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